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부영과 호반건설이 국내 전통의 재벌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크게 성장을 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도심권 빌딩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두 곳이죠. 부영과 호반건설. 근데 요즘엔 내부 거래와 부실 시공 등으로 참 말이 많기도 합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영부터 볼게요. 부영이 최근에 대기업 순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부영이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부영그룹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30년 만에 재계 순위 16위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산 총액을 좀 살펴봤는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1조 7,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영이 성장했던 배경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였고요. 그 결과 지난해 말 연결 기준 6,100억 원의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벌어들였고 또 부동산 인수 등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한 건데 부영의 대규모 부동산 인수 서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부영이요. 30년 동안 임대 사업으로 축적된 수익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2015년 10월 달이 그 서막입니다. 인천 송도의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를요. 3,1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강원 태백의 오트 리조트를 800억 원에 매입했고요. 경기 안성의 마에스트로 CC를 9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요. 1월 달에 되게 유명한 거죠.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을 5,700억 원에 사들이면서 드디어 부영이 많은 곳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4월 달에는요. 강원 옛 KBS 태백 방송국 부지를 사들였고요. 5월 달에는 제주도에 리조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380억 원의 인수를 하면서 부동산 쇼핑을 2, 3년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어마어마하는군요. 2년 전에 시작된 부동산 인수가 작년 들어서 본격화된 건데 그러면 현재까지 부영이 부동산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을 4,380억 원에 인수한 게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됐었는데요. 삼성그룹이 내놓은 서울 도심의 대형 오피스텔 빌딩 2개를 매입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양주의 촬영소를 1,10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요. 포스코 건설 사옥을 매입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3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KB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까지 인수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매입을 하면요. 부영이 최근 3년간 부동산 인수에 투입한 자금이 무려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와, 괜찮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부동산 인수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동안 그 부영을 둘러싼 논란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영과 관련돼서 임대료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부영이 전국 곳곳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 때문에 매년 연간 상승률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부영이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를 보면요.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부영과 계열사, 동강주택이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민간 임대주택이 평균 1.76% 인상한 것보다 무려 2.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을 둘러싸고 부영이 민간을 상대로 과도하게 임대를 올리고 있다라는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평균에 비해서 이게 2배 이상 높은 건데, 근데 이제 임대주택의 경우는 정해진 인상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연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을 보면요. 연간 5% 범위 내에서 주거비가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연간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영은 사실상 법을 위반하진 않았습니다. 4.2% 그러니까 4% 후반이기 때문에 5% 안에는 드는 건데요. 하지만 민간 임대 상승률이 1몇 %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영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반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 시세 아니면은 다른 민간 건설사가 올리는 것보다 높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악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부실 시공과 또 아파트 하자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영이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부실 시공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가 문제가 됐는데 1,310가구를 분양했는데 하자 신청 건수가 무려 9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자 경기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의 결과를 통해서 그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부영이 짓고 있는 아파트 10곳 가운데 10곳 모두가 부실 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나 균열이 많고요. 그래서 부실 시공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건설사 입장에서 부실 시공이라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열사 내부 거래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부영의 급성장 과정에서 이 내부 거래가 큰 작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부영이 내부 거래 비중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부영이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계열사를 늘리게 돼 있는데요. 부영의 유명한 계열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5년 매출이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는 갑자기 3,47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무려 1000%나 증가를 한 건데요. 동광주택은요, 자세히 보면 동광주택 산업 지분이 100%고요. 그 동광주택 산업을 보유한 게 이중근 회장이 지분을 9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중근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부영 계열사 간에 고금리 자금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장 소유의 기업과 친족 계열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 거래, 내부 거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 부영이 몸집 키우기에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안팎으로 참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군요. 자, 이번에는 호반건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성장했나요? 네, 호반건설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전라도에 지역 기반을 둔 이제 회사인데요. 근데 호반건설은요, 종업원 5명으로 1989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거의 국내 재벌과 맞먹을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반건설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을 살펴봤더니 7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는 거의 47위에 오를 만큼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총액이 7조 원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 원 이상일 경우에
공시 대상 기업으로 기업 집단 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호반건설도 대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호반이 업계에서 현금 부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반건설은요, 이제 부채 비율도 약하고 현금 유동성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1조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굉장히 약합니다. 18.7%에 불과해서 재정이 탄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알아본 부영은 임대 수익과 또 부동산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키웠는데 호반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반건설이 종업원 5명으로 시작한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반건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갑자기 택지지구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행과 시공을 하면서 자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하기 시작할 때 이때 호반건설은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싼 값에 토지를 사들여서요. 그 다음에 이제 묵혀놨다가 아파트가 그 다음에 짓고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아파트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보면서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서 호반건설이 대거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업계의 대기업이죠. 대우건설까지 인수하려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반건설이 유명해진 게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호반건설이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호반건설하고 미국의 투자기업 등을 비롯해서 서너 곳을 대우건설 인수합병의 적격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기업에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짜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만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레벨에 올라설 수 있을 텐데 전망을 좀 해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호반건설이 과연 대우건설을 인수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냐 없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의 유동자산이 1조 1,300억 원에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요. 회수 자산에다가 외부 차입을 통해서 총 한 2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현금 유동성은 많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 대우건설을 보면 근로자가 기간제를 제외하더라도 3분기 기준으로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11조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호반건설이 인수를 하게 되면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유동자산으로는 매입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호반건설이 인수합병에 뛰어든 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업 인수합병 업계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반건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M&A 시장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우건설 인수 전부터 지난해에는요, 울트라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은 토목 분야가 강점으로 분야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에 있는 퍼시픽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SK증권이나 한국종합기술 같은 그런 회사에도 인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부영과 마찬가지로 호반건설도 내부 거래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영과 마찬가지로 호반건설 역시 그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서 비판을 받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실제로 살펴봤더니 호반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지금 호반그룹의 회장이 김상열 회장이고요. 그리고 장남인 김대현 상무가 최대 주주로 속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호반건설주택이 있는데 내부 거래 비중을 살펴봤더니 2015년과 2016년 각각 39.5%, 43.6%에 달했고요. 이렇게 비중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그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반건설은 사실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 사업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에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서 토목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랜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게 꼽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호반건설이 만약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공고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준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으로 성공을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나 아니 이런 부분은 올라가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계열사 간의 순환이나 아니면 상호 출자 금지도 되고요. 그래서 호반건설이 만약에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내부 거래 비중을 더 이상 높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대기업 대열에 올라선 두 기업입니다. 부영과 호반건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두 기업의 외형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축적된 자산이 워낙 많고 또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이 두 기업 모두 리조트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눈독을 들인 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게 유력한데요. 하지만 두 기업이 아직까지 성장세가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내부 거래 비중도 많고 부실 시공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된 부분들을 조금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면 이런 논란이 더 불거지고 또 이런 이제 성장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업계에서는 이 두 기업이 지금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나 아니면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